자, 우리 다시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4편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학계유 분종 접기원 됐죠? 옆에 계모선 직교 평경 노상 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30페이지 맨 밑에 역시 여기서는 환경 변화에서 이거는 머스트죠. 머스트. 뭘 써야 돼요? 3개. 뭐의 본격 은퇴?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그 다음에 차세대의 본격 진입. 그 다음에 약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들 얘기를 꼭 써야 됩니다. 자, 31페이지. 바람직한 인사관리 전력답니다. 전략, 역량, 다양성입니다. 됐죠? 전략은 수학 미비전, 전략적 확보, 전략적 개발관리, 전략적 유지관리라고 하면 되고, 역량은 외행성 측계조, 외적 행동 성과 측정 개발, 자식특기동, 공통역량, 직무역량, 때로는 기능역량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고, 리더십 역량은 관리자로서 필요하니까 무슨 역량? 관리 역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량 진단,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자, 다양성, 내외장애, 내과, 형시 복장인데 근로 형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말고 시는 여기 있죠. 시, 복원, 복장, 장소는 내과 시 복장 됐죠? 대표 관료제의 뭐요? 대표 관료자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서 내과 시복장, 그죠?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 의미로 시간, 장소, 복장, 복리후생 얘기 넘어갑시다. 반이 자원 기반 관점, 어떤 인재가 핵심 인재다? 희소대모, 특비한 인재가 핵심 인재다. 자, 조직 인사관리 원칙, 행정성과, 퀄리티 워크라이프, 노동의 인간화, 계주공안, 여기도 또 빠졌네, 그죠? 성장 발전 앞에 뭘 써야 돼요? 배려, 관심, 성장, 발전,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진다. 자, 다음 페이지. 대표 관료제는 자, 최소학자 누구요? 킹슬레이 크란츠 적어주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재애양 플러스 세단데, 쟁점은 역차별은 롤즈의 정의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4회화는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로 기억하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채소 비율, 우리 이 논문에서 이 몇 프로였지? 아니, 몇 프로가 됐을 때 숨겨진 적극 대표가 나타난다 그랬어. 갑, 기억나? 우와, 너 1등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이제. 23%. 와, 그거 써주면 끝판왕이지, 그지?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과 한국에서도 다 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그게 유일한 이제 연구에, 팩트로 얘기하면, 20% 이상 채워주면 되는구나라고 되는데, 근데 학문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봐봐. 1, 2, 3, 4, 5, 6, 22%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3%에서 뾰로롱 나타난다는 거는 연구 대상이긴 한데, 그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얘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중앙인사기관은 안기법이 뭐죠? 독합집의 무슨 거? 전통 현대입니다. 독립합의는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미국의 뭘로? MSPB로 다시 뭐라고요? MSPB로 바꿔주면 되겠고, 직관성과 합의성은 미국식 뭐요? 미국식 OPM으로 바꿔주면 OPM이 되면 됐죠.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죠? 인사행정론의 결론은 무슨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사 리더십. 그래서 미국식 OPM. 그러면 똑같이 패러디하면 뭡니까? 재무행정에서 답한 결론은 뭐라고요? 무슨 리더십이 필요해요? 재정 리더십, 미국식 OMB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공직구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목표는 뭐다? 무슨 거? 전문화된 일반행정가, person job system. 넘어갑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암기하기 귀찮은 분들은 뭐라고요? 직종, 직군, 직렬의 문제와 뭐의 문제? 직급의 문제로 나눠서, 직종, 직군, 직렬은 자, 시간 선택 별표. 자, 직군, 직렬은 무조건 써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나라 선생님 책에 다 있는 거. 재경, 직류의 재경, 직렬화와 전문 직군 제도도 도입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사조직 직류 같은 거 적어주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죠? 직무 등급은 확대해야 되니까 직급 체계는 단순화. 다시 직종, 직군, 직렬은 세분화. 직급은 단순화. 됐습니다. 고공단은 넘어가시고, 자, 개발관리에서 우리 채용관리, 학보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은 범정부적인 인력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되겠고, 모집은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인데, 전통적인 적극 모집 방법이 노동시장을 개척하거나 시험을 간소화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모집 방법으로 세 가지를 더하고 있죠. 무슨 추천? 헌스 추천 됐습니다. 헤드헌팅 제도하고 민간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하고 국민 추천제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국민 추천제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굳이 홈페이지로 안 하고 어떻습니까? SNS나 트위터에 추천을 받으면 무슨 모집이 된다 그랬어요? 소셜 모집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셜 모집. 스카우트 제도는 채용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그죠? 헤드헌팅을 우리 인사행정에서 많이 쓰는 편으로 타켓 리크루팅이라고. 타켓 리크루팅. 좋은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원칙은 전타신수 실효난인데, 자, 타당성은 내국이 넘어가시고, 자, 신뢰성 다 넘어간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슈는 맨 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 방식은 과도하게 직권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직권화된 채용은 맨 밑에 지원자는 부처 선택권을 안 주고, 그죠? 인사기관은 과도한 원칙, 업무, 부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무슨 비용이 높다?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래서 공직 예비시험 제도를 통해서 직권과 분권을 조화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넘어가시죠. 폐쇄형과 개방형에서 개방형 우리나라 두 가지 했죠. 개방형 28조의 4, 공모직위는 28조요. 효율적 정책 수립은 똑같죠. 앞쪽은 전문성, 뒤쪽은 관리. 선발 체계유로 갑시다. 선발 시험위원회, 선발 심사위원회. 직무성과 계약제, 직무성과 연봉을 받는데 됐습니다. 20, 30, 20, 20은 알 거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개방형은 무슨 문제가 있다? 임기, 기본이 몇 년? 5콤마인데 민간인은 몇 년? 3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우수하면 5년 범위 내에서, 탁월하면 5년을 초월해서 연장임용. 그래서 총 몇 년? 8년이 가능하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기업에 관련해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넘어가시고, 직무설계는 답은 뭐라고요? enrichment와 준자율적인 작업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됐습니다. OJT와 OPJT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됐습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에서 역량 모델링 방법이 4개가 있지. 또 오케이. 그렇지. 역량 메뉴법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법. 행동사건 면접법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역량 사전, 역량 메뉴법, 전문가 자문법이 있습니다. 고공단위 같이 역량이 전문성 변통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머지 역량평가에 쓴 내용인데 1대1, 1대2, 인바스켓 꼭 써줘야 되고, 평정센터법 무조건 써야죠. 구조화된 모의사항에서 아주 평정 오류가 가장 적은 거 바로 평정센터법이 되겠습니다. 센터법 됐습니다. 액션러닝의 핵심 단어가 뭐지? 네, 해봐. 변화 촉진자. 리얼 풀어 그럼 4개. 리얼 변화 비교적 어려운 조직 전반. 하나 더. 4개라면서. 비전 직결.
비전과 직결된. 비전. 얘가 뭐라 그랬어? 서울시 노숙자 무조건 서울시 노숙자 문제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조직에서 거의 유일한 액션러닝 실천 사례예요. 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요? 방금 말했던 패실레이트 강사가 필요 없다. 이 교육훈련 좋은 건 뭐라고요? 교육훈련 결과물에 대안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전 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에 갑시다. 배우는 목표 달성, 문제 해결, 업무 현장. 그러니까 배우는 반대말은 뭐예요? 가르치는이겠죠. 목표 달성의 반대말은 지식 축적. 문제 해결의 반대는 지식 전달. 현장의 반대는 강의실이겠죠. 넘어갑시다. 인사평가. 이제 왜 실력도로 배우는지 아시겠죠? 실력도 됐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요즘 뭐 에이스로 구상하고 있는 우리 성과 계약 평가와 근무 성적 평가의 공통점. 플랜 2C로 가야 돼. 학교에서 복습편 준다고요. 교에서 일의 성과변화. 그다음에 도표식 배분, 도표식 평정, 강제 배분. 최소 3개 등급. 3개 등급을 왜 한다 그랬지? 그래야 최하위 등급이다. 최하위 몇 프로? 최하위 10%. 오케이 됐고 이제 결과 측정 다 했으면 이의 신청 안 되고 소급 공개. 이의 신청은 되는데 소청이요. 소청 심사가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활용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지. 이쪽은 성과 연봉, 이쪽은 성과 상여금의 활용 기준을 쓰시. 차이점은 해봐. 차이점. 신진후보자 연구에 봤는데 C에서 너는 진짜 타고난 방골이구나. 플랜 2C로 해주면 좋잖아. 플랜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사실 근데 사실 뭐 1회냐 2회냐도 넣을 수 있겠지. 오케이 됐어. 2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야? 2에서 차이가 이게 가장 핵심 차이잖아. 성과 계약이냐. 그리고 여기서 기본 요건이랑 자율 요건으로 태도를 반영. 오케이 됐어요. 정. 네. 오케이. 5급 이하의 근무 성적 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하죠? 기본 항목이 뭐죠? 앞으로 정하게는 당분간 질문 안 하는 걸로 그죠? 됐습니다. 이런 게 막 대표 관료제야. 됐어요. 실적과 능력이 기본 지폭이고 태도를 반영하면 몇 프로? 1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외웠다 그랬지? if 태도 10%, 입태시.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몇 미터 뭐? 여기는 승진의 참고 자료지만 여기는 승진 후보자 몇 프로부터 몇 프로? 80%에서 95%로 반영합니다. 일일이 쓰지 말고 방금처럼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쓰면 되겠고 평정 오류 2010년에 나왔다 그랬죠. 상관 근속 대여 분투역 정 네. 역산제는 들어봤어? 네? 역산제 우리가 금평을 역산제가 너무 많다 그랬잖아. 내려갔구나. 됐고 오케이. 대충 공부한 걸로 결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죠. 증거 기반 평정도 좋지만 1회 이상의 성과 면담을 왜 우리가 기록한다고 그랬죠? 비평가자가 참여하면 평가에 뭐가 높아진다? 수용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전타, 신수, 실효난 꼭 이거 생각외로 이거 가성비 좋은 암기법이죠. 그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뭐라고요? 전타, 신수, 실효난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역량 담임 평가했고 평가센터법 별표해야 돼. 평가센터법 다되다 됐습니다. 동시에 동일 주제 구조화된 모의사항이라 써보세요. 그 위에다 구조화된 모의사항.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거든. 1대1, 1대2 광주리 기법 또는 서류함 기법의 프레젠테이션, 토론, 발표 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역량평가를 하러 온 사람한테 9명이
이런 거야. 자,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9명, 만약에 5명이 영양평가가 왔으면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넣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질문이 이 평정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한테 새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바스켓, 광주리에 너도 해봤을걸? 안 해봤나? 어릴 때? 광주리에 방금 같은 유사한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예를 들면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방금 뭐 코로나 검사를 안 받게 비슷한 문제죠. 똑같죠. 넣어놓고 자 하나 뽑으세요. 그래서 딱 펼쳤잖아. 방금 읽어보십시오 하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와 나는 쉬운 문제 뽑았고 자기는 어려운 문제 뽑았고 이런 문제가 없어지겠지. 구조화된 그러니까 평가센터법은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봐봐. 전, 타, 신, 수 다 좋아. 단점은 뭐라고요? 돈이 많이 들지. 9명 불러와야 되고 장소도 빌려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옆에 실용성이 낮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 답은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력관리 목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순환보직, 연공서열, 일렬행대, 갈지자형. 자, 3개 외워야 돼. 자, 우리나라의 경력관리의 현실은 뭐라고요? 순환보직, 연공서열, 일렬행대, 갈지자형, 뭐 찌떠자형. 2006년에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양자 역경을 딛고 소송한다. 양자 역경 소송인데 이 원칙은 이게 A급이라서 외우는 거라고. 근데 실제로 내가 시험 문제 내면 대단한 놈들이 있어요. 각 원칙별로 과제를 다 연결해서 만들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가장 가성비가 좋게 쓰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경력관리 원칙에서 이 단어만 양자 역경소송이라는 단어만 한번 쭉 써주면 공부한 티가 난다. 경로는 패스 방식, 맵 방식. 대충 느낌 있지 않아? 패스 방식은 한 분야를 정하면 쭉 올라가는 거잖아. 맵 방식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급제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일반직은 공짜형, 기술직은 T자형이고 넘어가고 경력관리제도, 자기신고제도, 직능자격, 순환보직, 기능목록 됐습니다. 전문보직 경로제. 동그라미 3번 밑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보직 경로제 밑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됐죠? 왜? 자, 이런 거야. 경력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야? 순환보직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전문보직 경로제 등을 도입해서 변화 시도했다. 근데 미흡하니까 2006년에 뭐?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2006년? 그거 있잖아, 위에. 메뉴에. 2006년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좀 됐습니다. 뭐 그냥 2006년이 애매해지면 어떻게 해? 그냥 2000년대, 이렇게 2000년대, 아니면 뭐, 실제로 확실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뭐 2000년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쓰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경력정체는 옆에 승진정체라고 쓰시고, 성진정체, 또는 승진적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정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내가 더 이상 올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객관적 정체를 우리가 구조적 정체라 그러거든요. 상위직은 적은데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경우. 이중 경력 경로나 네트워크 경력 경로, 직능급 등. 요거는 지금 암기하면 좋고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요건 학문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거. 학문적으로 경력 정체나 승진 정체에는 요 세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최근. 자, 일단 자, 연결하시면 뭐가 일반적이다? 순환보직이 일반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환보직을 할 사람은 하고 순환보직을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바로 Y자형 미절잡. 자, 브로드밴드는 일단 넘어간 다음에 전보 제한 이것도 넘어가고 밑에 보면 자 보세요. 거기 투트랙 나와 있죠.
투트랙 나와 있죠, 투트랙. 무슨 근무형? 순환 근무와 장기 근무형을 하는데 이게 Y자형입니다. Y자형. 왜 이게 Y자형이죠? 자 봐요. Y자 쭉 3년 근무하고 나서 너는 순환 근무할래? 너는 장기 근무할래? 투트랙을 제공해 준다는 거지. 무슨 자형? Y자형 됐습니다. 전문 경력과는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다시 직군 직렬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최소한 개 합시다. 일단 이제 현실은 뭐라고요? 순환 보직이 일반적이었다. 전문 보직 경로직 했는데 안 돼가지고 2006년에 경력 관리제도 도입했는데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무슨 자형? Y자형. 무슨 트랙? 투트랙의 방식을 요까지가 팩트고요. 그 다음에 뭐 학문적으로 뭐 이중 경력 경로나 네트워크 경로, 직능급, 내가 좋아하는 거 직능급이죠. 브로드밴드는 뭐냐면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이런 거 잡으세요. 우리가 직군 직렬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냥 이 직군에는 이쪽으로만 승진할 수 있고 이 직렬은 여기만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위로 갈수록 직렬을 브로드하게 묶어버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상위직으로서 자리가 적어서 문제잖아. 근데 브로드하게 묶어버리면 자리가 여전히 안 적지.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융복합 시대에 여러 분야에서 승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이거 안 합니다. 하여튼 이런 학문적인 얘기가 있다는 것이. 전문 경력과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갑시다. 순환보직 곤란 장기적 필요, 직군 직렬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경력관? 전문 경력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놓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 더 있죠, 사실. 정확하게는 전문 직군이라고 써보세요. 전문 직군. 이거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경력 관리는 아닌데 직군 직렬의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예 전문 직군은 그 직군으로만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만 올라가는 거니까 경력 관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가시죠. 승진이 옛날에 가장 중요하죠. 연공 실적. 자, 아까 근무성적 평가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몇 프로? 80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에서 95%까지 반영하니까 우리는 하위직은 실적 위주로 승진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죠. 됐습니다. 연공은 심사를 하고요. 실적은 그 대부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게 시험을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시험 보고 다 짱박혀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6급에서 5급 승진해서 이런 적체가 너무 심해서 보시죠. 대우공무원제도, 필수실무요원, 계급정년제, 복수직급제. 계급정년제는 일반직에서는 안 하니까 하고 대우공무원, 필수실무요원, 복수직급제 등을 통해서 승진 적체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2018년 패스트트랙 밑줄 짝 패스트트랙 됐습니다. 공개 경쟁 역량 승진입니다. 아마 승진 시험을 부활시키려고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공개 경쟁 역량을 통해서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결국 역량을 측정하려면 시험 볼 수밖에 없죠.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됐어요. 패스트트랙.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경력관리는 논점은 엄청 많습니다. 자, 역으로 갑시다. 역진기납으로. 경력관리 이거 엄청 중요해요. 2018년 입법고시 3문이지 20점짜리 나왔는데 이게 행시에는 2007년에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갑시다. 딱 넣는 순간 무조건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투트랙, 전문 경력관, 개념 깔끔하게 그다음 또 뭐? 패스트트랙 됐죠? 패스트트랙.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 이해를 잡으세요. 이렇게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하는 것은 투트랙 방식인데 특히 뭐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거 뭐 필수 실무요원, 복수직급제, 계급정년제, 대우공무원제보다는 무슨 트랙?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지. 경력관리는 놓으면 그냥 무작배기로 많이 쓰면 그냥 무조건 점수 많이 넣어. 그죠?
그 와중에 야, 이제 20점 내봤는데 대단한 놈들 많더라 정말. 양자 역경 소송부터 해서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서 쓰는 애들 있더라. 와 그런 애들은 정말 칭찬해. 넘어갑시다. 38페이지 인사이동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유지관리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 행정학에서는 사기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퇴직관리는 퇴직 전 동그라미, 퇴직 과정 동그라미, 퇴직 이후 동그라미. 퇴직 전은 퇴직자 선정의 문제니까 나이에 의해서 퇴직을 선정하자. 이 성과가 바로 밑에 있는 저성과자들을 퇴직자로 선정하자면서 2015년인가 시험에 나왔죠. 넘어가고 자 퇴직 과정은 이게 바로 아웃플레이스먼트죠. 위에다 쓰세요. 전직 지원 제도. 우리나라 말로 요즘에 번역 잘 안 하는데 전직 지원 제도라고 번역합니다. 전직 지원 제도. 아웃플레이스먼트 됐습니다. 전직 지원 제도. 밑에 있네. 2016 퇴직 인력 뱅크. 거기 제가 적어놨죠. 이제 더 문제는 뭐가 논점이 될 수 있어요? 58년생 무슨 세대? 베이비 부마의 본격 은퇴가 시작됩니까? 이제 급격하게 인력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아웃플레이스먼트 퇴직 인력 뱅크. 기억나? 이거 우리나라 퇴직 프로그램 종류가 3개가 있는데 그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되겠지. 언젠가는 시험 나오지 않을까? 뭐 봉사형이 있고 무슨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고 예를 들면 58세가 되잖아요. 60세의 정년이라고 할까요? 58세쯤에 이제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감축시킨 다음에 그 퇴직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퇴직 이후에 뭐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고 저는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하고 연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퇴직 이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민간기업이 없는 우리 공공조직에만 있는 퇴직관리가 있죠. 뭐죠? 취업 제한이죠. 전호 우삼 됐죠? 전호 기관 부서입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 또는 부서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몇 년 동안? 퇴직 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됐습니다. 퇴직관리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놓으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나와야지, 그죠?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나이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퇴직 이후의 문제는 넘어가시고, 저성과자 넘어가시고, 드디어 나왔네요, 사기. 근로의욕입니다. 근로의욕. 다시 보세요. 근로의욕이고, 이게 조직론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기 개념에서 됐죠? 개인 현상, 집단적 현상, 미줄짝 이게 중요하죠. 개인 현상, 집단 현상. 그래서 이제 이걸 엮어 쓰면 무슨 차원의 사기 관리? 개인 차원의 사기 관리와 무슨 차원? 집단 차원의 사기 관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사기 실제론하고 사기 명목론은 자, 동기부여와 직접 관련해 쓴 것은 사기의 실제론이고 사기 명목론은 직접 상관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기 실제로는 더원이야, 더원. 사기가 충족되면 바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관점이고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원 오브 댐이야, 원 오브 댐. 사기는 생산성 증진의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꼭 사기 충족이 생산성 증진과 관련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사기 측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사기, 자, 경제, 비경제, 밑줄짝, 경제, 비경제, 경제, 비경제 됐습니다. 자, 비경제는 노중립, 재상, 충신. 다시 뭐라고요? 노중립, 재상, 충신 됐어요. 노중립, 재상, 충신. 공무원 노조, 이게 가장 좋죠.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시스템? 노사협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어야 되고 미국에 있는 거 L, R, A, 그렇지. 오소리티죠, 오소리티. 연방노사관계청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처리, 신문보장. 그냥 대충 이렇게 외우면 돼요. 논점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다시 무슨 사기관리가 있다? 비경제적 사기관리가 있다는 거죠. 자, 경제적 사기관리. 자, 밑에 총보상 별표. 총보상.
총보상은 이게 사기관리와 똑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제보상의 경제보상 동그라미, 밑에 비경제보상의 비경제보상, 이 두 개를 합치면 사기관리예요. 보상에 사기라고 쓰면 돼요. 다시 사기 방법을 쓰시오. 뭐? 경제적 사기관리, 또 뭐? 비경제적 사기관리인데, 비경제적 사기관리는 밑에 위에 있네. 노, 중립, 재상, 중심. 그래서 이제 의미감, 인정감, 역량감 등을 높여주는 게 좋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요? 공무원 무슨 전당? 명예의 전당. 돈 좀 적게 주더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무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그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공무원 명예의 전당 같은 거. 자, 넘어가지 말고, 경제는 다시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은 다시 보수, 간접을 복리후생이라고 그러죠? 자, 보수는 다시 수, 채, 형으로 나누고, 복리후생은 법정 동그라미, 법정 왼대. 요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기존의 복리후생은 홀비 맞고 건강가라니까 홀리스틱 홀리스틱 복리후생의 핵심 단어가 뭐야? 뭐지 이게? 전인간적인, 홀리스틱이라는 말은 전인간적인, 무슨 얘기냐면 잡으세요. 기존의 이게 건강 복리후생은 비슷한데 기존의 복리후생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만 해준 거야. 사람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도 있잖아. 그 두 개를 다 해주면 어떻게? 홀리스틱하지.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자가 아니라 오로지 전자, 전인간적인 복리후생. 과거의 복리후생이 뭐였다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었는데 이제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측면까지도 같이 해주는 것이.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직무라고 쓰시고, 맞춤형은 선택형이죠. 고는 뭐 어떤 애는 고객이라고 하더라. 고객 없는데 그지? 고객. 건강은 아시겠죠? 건강 복리후생, 워라벨 가정 복리후생 있고, 라이프 사이클은 무슨 주기? 생애 주기 됐습니다. 생애 주기 들어가주면 그 다음에 맞춤형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생애 얼마? 20대, 30대, 40대, 50대 나왔어. 홀비 맞고 건강가라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보수 수준인데, 자, 수준은 됐죠. 총액입니다. 보수 총액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46조 밑줄 민간생물. 공무원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정하되 민간부분이니까 대내적 균형성입니까? 대외적 균형성입니까? 대외적 균형성이죠. 대외적 균형성. 80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빨리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81에서 90 별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현재 얼마? 81%인데 100인 이상일 거야 아마. 100인 이상 중소기업 기준으로 81%인데 앞으로 몇 프로까지? 90%까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역시 시험한 보수 3개죠. 자, 보수 구성 동그라미. 자, 매니에 봉급과 수당. 다시 보수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생활보호자 안정 성격과 노동 대가적 성격이 있죠. 요 두 개를 동그라미 쳐서 묶어서 봉급이라고 써보세요. 다시 기본급 결정 요인은 부가급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 멀리서 퇴근하는 이런 사람 주는 거니까. 봉급은 생보와 노대 맞죠? 생보와 노대 맞죠? 생활보장 노동대가. 자, 연공급의 연, 생활급의 생, 연생. 그 다음에 노동대가 무능성 됐습니다. 자, 답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5급 20년 근무한 분이 500만 원을 받는데 5급인데 5년 근무한 사람이 300만 원을 받아요. 참고로 이거 기출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은 봐야지. 개별 공무원의 보수니까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보수의 개별 공부만 들는데 이게 뭐 성과가 나왔을 때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 직업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수 체계죠. 근데 우리가 가진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20년, 5년밖에 없으니까 연공급 생활급이죠. 그럼 답은 뭐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요? 총액을 올려준다면 바로 쫙 끊는 거지. 성과가 없어서 쫙 끊는데 하나는 맞았어. 왜요? 답이 나있네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직무급으로 가려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꼭 해야 됩니다. 그죠? 직능급으로 가려면 직능 등급제도, 직능 자격제도나 직능 등급제도를 해야 돼요. 성과급으로 가려면 우리 성과 측정이 있어야 되죠. 성과 측정을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성과 측정을 하잖아. 그지? 이 제도 이름이 뭐지? 성과 측정이 필요하지. 오늘 정해봐. 참고로 오늘 했다. 오늘 했다고요. 성격이 하나 더. 무슨 그래. 성과급에 넣으면 그 얘기를 터치해줘야지. 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출문제의 정답은 뭐라고요? 그래서 20년 5년밖에 안 되니까 연공급 체계라고 내가 평가하고 앞으로는 보수 체계의 문제니까 직무급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직무는 무슨 분석?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필요하고 직능급 아니면 직능 자격제가 필요하고 성과급 가려면 뭐라고요? 정확한 성과 측정했는데 우리나라 안 되지. 잘. 그러면 우리나라 성과 측정 JPA하고 근무성적 평가 안 되는 그래서 무슨 오류가 많다? 무슨 오류? 평정 오류. 그중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의 평정 오류를 딱 한마디로 하나만 꼽자면 그렇지. 역선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줘야지. 가장 좋은 거는 나는 밀고 있는 건 뭐라고? 직능급이 직능급이 가장 좋은데 구체적 내용을 생략하고 됐습니다. 직무급 고공단에만 하고 있는 거 알죠? 고공단에 직무 등급이 몇 개 있어? 해봐. 뭔데? 다시 가급과 나급이지. 됐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다행이네. 보수 형태는 직업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해야 되겠죠. 고정급, 변동급은 실적급인데, 자, 개인 동그라미, 집단 동그라미. 개인 동그라미는 이제 밑에 있는 성과 얘기고, 집단 차원에서는 개인 쉐어링 및 출작, 프라핏 쉐어링. 사실 참고로 공공 부문에서는 당연히 프라핏 쉐어링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왜 그렇지? 가부 왜 그래? 공공 부문은 돈 버는 데가 아니니까 프라핏이 생길 리가 없잖아. 그지? 개인 쉐어링하고 프라핏 쉐어링의 차이는 우리 병 한번 해봐. 뭐야? 개인 쉐어링하고 프라핏 쉐어링의 차이. 예를 들어 볼게. 100만 원을 써서 100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봐봐. 100만 원을 쓰는데 120개를 만들었다고. 이것도 성과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100개를 만드는데 80만 원을 썼어. 이것도 성과잖아. 앞에 쪽이 아무래도 120개를 만들면 20개가 더 팔렸으니까 만약에 20만 원 더 벌었다면 한 10만 원 정도는 어때? 노동자한테 줄만 하잖아. 그게 무슨 쉐어링이야? 그건 딱 봐도 프로핏 쉐어링이지. 근데 행정은 이렇게 파는 게 없으니까. 근데 행정에는 그래서 무슨 쉐어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개인 쉐어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발 스펠도 쉽잖아. 그냥 개인 쉐어링 한번 써줘라. 개인 차원의 성과급이 문제가 많다 그러지. 왜? 내 성과가 잘 나오려면 좋은 성과가 잘 안 나와야 되니까 협동이나 협업을 조작 못하니까 무슨 성과급? 집단 성과급이나 전체 차원의 성과급을 주려면 전체 성과급 프로핏 쉐어링 가져가는 애는 아무 생각 없는 애라고. 왜? 행정에서 뭐 판매하는 게 있어야지 무슨 프로핏 쉐어링을 할 거 아니야. 그럴 땐 답이 뭐라고? 개인 쉐어링. 이 번역이 진짜 개판인데 이득 공유제, 효율 배당,
비용 전략 인센티브. 그나마 가장 와닿는 거는 비용 전략 인센티브인데 개인이란 단어하고 너무 안 맞지. 그래서 뭐 알아서 판단해. 효율 배당이 좋지. 왜냐하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해준다. 예를 들면 20만원 전략한 거에 대해서 10만원 정도는 어떻게 해요? 돌려줄 노동자들이 이게 왜 좋은 줄 알아? 생각해봐. 100만원 쓰다가 80만원 썼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돈 전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라든지 학습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또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니까 이 개인 쉐어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됐습니다. 성과급은 성과 연봉하고 성과 상여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차이는 뭐야? 연봉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고 상여금은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금평을 1년에 몇 번 해? 2번 한다는 거지. 고정급적 연봉은 한번 할까? 허허, 은재인재 총리입니다. 안 비슷하냐? 다 한다. 비슷하지? 고정급적 연봉, 이건 필요 없다고. 직무 성과합적 연봉은 고공단에서 하고 성과합적 연봉은 과장급이 요 정도만 외우시지. 그 다음에 미지급 10% 별표 치고, 성과 상여금은 우리 과장급 미만, 그러니까 과장급 미만 5급 이하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잘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15%를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고, 특별 성과 가산금은요, S 등급을 받은 애 중에 또 10%니까 상위 2%야. 특별 성과 가산금, 중급, 이게 이제 이게 성과급은 아닌데 참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성과 측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요번에 정부가 힘든 일이라고 선정해놓은 그 직무급을 일을 하면 보수를 더 준다는 얘기지. 나는 이거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